자, 오늘은 7번째 비판적 독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 목표는 글의 내용이나 자료, 관점 등에 나타난 글쓴이의 생각을 비판하며 읽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루어야 될 성취 기준은 한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글을 읽고 내용의 타당성과 공정성, 자료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고, 나아가서 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나 반박할 부분을 찾아 필자의 생각을 비판할 수 있으면 되는데, 특별히 앞부분인 내용의 타당성과 공정성, 자료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기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박하거나 비판하는 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 찾는 거는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서 요거까지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우선은 이런 3가지 요소를 판단할 수 있는 거, 요거를 여기까지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판적 독해의 개념을 보도록 합시다. 비판적 독해는 글의 내용, 글에 사용된 자료에 대해서 판단하며 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적 독해나 추론적 독해가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한다면, 그 비판적 독해는 파악한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내용을 수용할 것인가 반박할 것인가에 대해서 따주는 것을 중점이 둡니다. 그래서 비판적 독해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글의 내용과 글쓴이의 의견을 즉각 수용하기보다는 한번 의심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준거로는 3가지, 내용의 타당성, 공정성, 그 다음에 자료의 적절성, 이런 3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고요. 효과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과 글에 담긴 정보, 글을 읽는 상황들은 고려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로, 당연히 사실적 독해와 이제 추론적 독해가 기본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비판적 독해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한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는 내용의 타당성을 이제 판단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의 타당성이랑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즉 주장이나 의견과 근거가 합리적이고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가, 쉽게 얘기하면 내용이 옳고 그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위에 있는 예시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하나의 이제 예문이 나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개인정보는 인터넷 공간에서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명의도용, 금전 피해, 스팸메일,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여러가지 피해를 당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할 때에도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법률에 의거하여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런 이제 문장이 나와 있죠. 자, 요 이제 문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타당성을 따져볼 수 있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이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는데, 근거로 한 2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증가하였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가능성, 2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정보 파악은 사실적 독해나 추론적 독해 수준이고요. 그러면 이게 일관성 있는가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죠. 개인정보의 수입 사례 어떤 것이 있고, 심각성은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될 때는 어느 정도 심각성이 있고, 개인정보의 범위는 어디까지고,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이 글이 정말 타당한가를 따져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거로 이런 거를 이제 따져볼 수 있는 준거로 한 크게는 2가지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외적 증거에 의한 비판이 있을 수 있고요. 내적 증거에 의한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외적 증거는 이제 글 밖에 있는 요인들입니다. 필자라든지 글 자체의 신뢰성이라든지, 또는 독자 개인에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가, 이런 거를 따져볼 수 있고요. 내적 증거로는 글 자체, 그러니까 글 요인의 자료 선정이 적절히 되어 있는가, 내용 전개 단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런 걸 따져보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다 그르다를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째는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이란 글의 내용이나 내용 전개에 관련해서 글쓴이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점에 있어서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여성주의적, 남성주의적 이런 걸로 써 있는가? 종교, 국가, 민족, 인종, 계층, 정당, 기업, 학교 등등의 여러 가지 기준에 있어서 공정함을 유지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감을 갖춰야 된다. 이런 거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자, 자료의 적절성입니다. 과연 제대로 이 사용된 자료들이 글쓴이의 주장과 설명한 내용에 적합하며 필요한 수준으로 들어가 있는가 구조하여 제시하는가에 관한 거예요. 이거는 자료에 대한 거니까 글 외에 여러 가지 자료들 그런 것을 따져보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글의 내용의 타당성, 내용의 공정성, 자료의 적절성을 한번 판단해보는 활동을 할 건데요. 그러한 제재로 기후변화를 막아야 산다라고 하는 그런 제재가 나와 있습니다. 논설문이고요.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이니까 한번 여러분들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멈춰서 읽어보세요. 그럼 몇 부분 읽고서 내용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5행입니다.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후변화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공동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5페이지 다단 맨 왼쪽 첫 번째 4에서 6행입니다. 예를 들어 남태평양의 투발루 섬이 바닷속으로 점점 가라앉는 것은 투발루 섬 주민들 때문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투발루 주민들이 재앙을 겪고 있지만 이 문제는 이제 우리들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 노력해야 된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23행부터 그 다음 따단까지 나오는 조금 긴 부분입니다. 이들 기체 중 이산화탄소는 지구의 평균 기온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유지시킴으로써 지구상에서 생물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다.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지구는 매우 추워질 것이다. 이산화탄소는 지구의 기온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데 이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온실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여기에서 중요하죠. 자, 그 다음 페이지 197페이지 오른쪽 단에 거의 끝부분에 기후변화를 막아야 산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자, 이거는 이제 기후변화 심각성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글쓴이가 제안하는 대안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2단 오른쪽 단에 16개에서 20행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기후변화 협약에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방출하고 있어 머지않아 국제사회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대한 우리 노력의 필요성이 나와 있는 거죠. 요 밑에 우리나라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협약을 맺은지가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자, 내용 여러분들 중간중간 이게 필요한 부분 설명을 했고요. 여러분들은 글을 읽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볼 건데요. 학습활동 1번은 이제 사실적 추론적 독해에 가까운 것이라서 간단하게 할 거고요. 2번, 3번, 4번이 중요한 내용이고 5번은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각자 할 겁니다. 일단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내용을 문제와 해결 관계로 한번 구조해 봅시다. 자, 그냥 간단한 거니까 말로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원인은 뭐가 나와 있죠? 화석연료를 사용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였다 라고 하는 뭔가 결론으로 나오는데 그 중간 과정이 있죠. 그래서 그 결과는 한 세 가지 정도 온실효과가 나타났다, 기후변화가 나타났다, 환경재앙이 일어났다. 요 세 가지 결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온실효과가 나타났다, 기후변화가 나타났다, 환경재앙이 일어났다. 그래서 해결 방법 한 4가지 정도를 들고 있죠. 기후변화를 막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고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되고, 이 모든 문제를 모든 나라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 네 가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기후변화를 막아야 한다.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대처해야 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적 통계, 추론적 통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로 했습니다. 자, 중요한 2번 보도록 합시다. 자, 타당성,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부분, 정말 글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는 부분인데, 자, 첫 번째,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찾아 정리해보고요. 주장과 근거의 관계가 합리적인지 이치에 맞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주장은 기후변화를 막아야 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근거에 대해서 한번 쭉 보도록 합시다. 자, 근거 첫 번째는 해수면이 상승해요. 육지가 가라앉고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두고 있고, 두 번째는 온실 효과는 화석 연료의 사용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두 번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글씨가 작으니까 좀 키워드릴게요. 키워도 그거네. 자, 온실효과는 화석연료와 연관이 있다. 자, 세 번째죠. 온실효과로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세 번째 근거를 갖고 있고요. 네 번째는 폭염, 홍수, 뇌우, 돌풍 같은 기상 이변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장과 근거가 합리적인지 한번 따져보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와 온실효과의 지속에 따른 부정적인 결말 같은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근데 이게 과학자들의 뭐를 받고 있냐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과 결과가 굉장히 분명하죠. 그쵸?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장이 이 글에 일관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보면 굉장히 기후변화를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일관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요 기후변화를 막아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일관적으로 되어 있고요. 주장은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내용의 타당성 측면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될 부분이 없는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이산화탄소 농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제 이상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과거의 수치는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쳤을까? 라는 의문을 좀 품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공정성을 한번 판단해 봅시다.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나와 있던 부분인데요. 나와 있는 부분은 197페이지에 나온 부분, 그 다음에 198페이지까지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부분이죠. 그래서 특별히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러면 공정성을 기준으로 편파적인가 편파적이지 않는가를 한번 판단해 봅시다. 자, 온실 가스 규제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내용을 모두 제시하고 있나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위에 이제 여기 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효과와 한계를 균형 있게 서술하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써야 된다는 얘기만 하고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산유국과 에너지계의 입장을 공정하게 이제 기술하고 있나? 공정한 것 같지는 모르겠지만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한 부분 다시 얘기해 보자면, 재생에너지를 쓰면 온실가스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지 효과, 그 다음에 이거 사용해서 문제점이 어떤 건지, 그쵸? 그런 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뭐 특별히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건 다시 얘기하지만 효과라든지 그에 따른 문제점, 뭐에 대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그쵸? 효과나 문제점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뭔가 자료가 많죠. 마지막 이제 적절성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19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래프와 194페이지에서 97페이지까지 나온 사진을 선생님이 일부러 다 캡처해서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94페이지 그래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다음 기준을 가지고 한번 판단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자료가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나? 자,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예측 그래프를 통해서 요 내용을 잘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수준으로 구조화 되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 연도 미터, 그 다음에 최악 예측, 평균 예측, 낙관적 예측 이렇게 잘 구조화 되어 있죠? 맞습니다. 형태도 적합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양은? 조금 더 뭐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조금 더 적절한 양, 조금 더 많은 양을 주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보통 정도, 위치도 옆에 나와 있는데 보통 정도예요. 자, 출처는 나와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연구기관에서 발표했는지 출처를 꼭 달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94페이지부터 97페이지에 있는 사진들 봅시다. 뭐 첫 번째 사진이 뭐였냐면 요거 투발루 섬. 투발루 섬 아까 본문 읽기 했었죠. 요 섬이 가라앉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과 이 사진. 그 다음에 온실 효과를 조금 상징적으로 이제 또는 비유적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 그림. 요 그림을 통해서 좀 무슨 온실 안에 들어있는 지구의 모습 이런 거 좀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놨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후 변화에 대한 이런 실제 사례들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거. 이런 그림들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적절하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이 정도면 굉장히 이제 비판적으로 봤을 때도 괜찮은 글이다. 뭐 적절성 부분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었고 공정성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었고요. 굉장히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이 담겨있는 글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개인 이제 관점에 따라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 5번 문제를 풀어보고요. 요거를 선생님에게 개인적으로 제출하시면 세부 특기 능력이라든지 수행평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